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시장 조정이 언제까지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이 고민이 뭐 항상 맞진 않을 텐데 뭐 시나리오 정도는 써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제 업데이트 드리고 있고,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이 비공개 이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매주 이제 주소를 링크를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조정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거 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텔레그램에다가 이게 언제냐면 이 첫날 빠지는 첫날이에요. 빠지는 첫날 제가 계속 이제 얘기했던 게, 저는 업종 강도 지수라는 게 이게 반등을 하면 주식을 줄일 거다. 지난번에 이제 반등하길래 주식을 좀 줄이면서 좀 대응하다가 이게 갑자기 다시 또 꺾여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주식을 늘려야지 라고 이제 늘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모습들도 걱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초록색이 상관관계예요. 이게 떨어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그 서로 간에 어떤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그래도 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관관계가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이 붉은색이랑 이 초록색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꽤 타격이 큰 조정이 이제 종종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왜냐면 초록색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붉은색도 업종이 이제 쏠리는 거죠. 이 업종이 쏠리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만 시장이 달려가는 장이거나, 그게 아니면 시장이 박살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소수만 되거나, 어쩌면 이번에는 시장이 박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일단 주식을 좀 줄였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코스닥 지수가 그 장중에 11선까지 모두 이탈하면 전 줄인다라고 해서 907.55가 이탈했으니까 주식 좀 줄입니다. 50% 정도 현금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 이제 11선이 이탈했으니까, 자, 업종 강도 지수 반등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11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저는 이제 교집합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900 이탈했고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 전에도 이게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서 막 돌락말락 할 때 많이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계속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걸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카페라떼 멤버십 회원분들 모여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 비중은 줄여놓고 지금 오늘은 요때 이제 첫날에 거의 대부분 이제 50% 이상 날려버렸으니까 지금은 좀 더 많이 줄어든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를 또 올려드렸냐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조정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한 달 단위의 어떤 조정의 경우에는 MDD 곡선이 충분히 빠지는 구간이 보통 최소한 10거래일은 나옵니다.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오늘 이제 6거래일째니까 대략 한 다음 주 총선 지나고 나면은 총선 전후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1개월 MDD 패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이제 제가 봤던 게 이제 수급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요때쯤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이거는 오늘 이제 4월 3일까지 업데이트한 거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강도가 이제 꺾여가지고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소한 바닥권에 나오려면은 다음 주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데이터로는 일단 그러한데, 그거는 단기 반등이고,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면 업종 강도 지수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꺾여서 떨어질 때가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100%까지 늘릴 수 있는 때고,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반등은 주식 비중을 한 70% 정도까지, 요 정도 떨어진 다음에 70%까지 늘릴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시장의 가장 이제 리스크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채권 금리가 자꾸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도 그렇고, 야, 생각보다 연준이 금리를
쉽게 못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4.5라고 하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심각한 시장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4.5가 된다 안 된다 이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다음 주 한 10일 총선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저의 데이터가 우선은 수급의 어떤 시계열상으로 보게면 다음 주쯤부터는 그래도 업종 그냥 수급 강도가 최대한 많이 빠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뭐 업종 쏠림은 좀 더 올라야 이제 바닥을 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시장에서 주식하기가 편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보게 되면 4월 4일에 이 일정 같은 걸 봐야 돼요.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데이터상으로 다음 주에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4월 3일인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내일 4월 4일 새벽이죠. 4월 4일 새벽에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또 떠들 수 있다는 거죠. 파월이 뭐라고 더 떠들 수 있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에는 4월 4일도 그렇고 4월 5일도 그렇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실업률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4월 10일 날 우리는 이제 선거하는 날이긴 한데 4월 10일 날 저녁에 물가지표 발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4.5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떻게 자극 요인들이 계속 이제 뒤이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나라는 총선의 어떤 불확실성, 그 다음에 물가지표의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는 게 그래도 4월 10일 이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는 그래도 4월 10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단기 반등 정도를 우리가 노린다고 하면 요게 이제 수급 강도가 충분히 빠져야 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제 체감상의 경험상의 어떤 시계열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주식을 100%로 베팅하는 거는 업종 쏠림이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고, 지금 저는 50% 언더로 지금 주식 비중을 맞춰놨으니까 요게 이제 수급 강도가 어느 정도 반등할 때는 그래도 한 70%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올려도 되겠구나, 뭐 요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바이 앤 홀드해서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비중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포지셔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를 노출했다가 닫았다가 하는 전략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어떤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전략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저는 이제 업종의 어떤 쏠림이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할 때, 그러면서 수급 강도도 뭔가 좀 삐걱거릴 때, 그때는 주식 비중을 50% 언더로 무조건 맞춘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요때 올라갈 때는 시장이 올라가잖아.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PBR이 1배 언더, 한 0.8배, 이런 때는 이 동행으로 배팅을 해도 돼요. 게다가 이제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거는 모든 주식들이 대부분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이제 그거랑 같아요. 시장이 빠질 때 주식들이 한 방향으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상관관계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좋았어요. 좋으니까 지수가 좀 잘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상관관계가 반등하면서 또는 이 업종 쏠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다음 주 10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조심 플레이하면서 총선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